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번 학기 공과를 사랑하는 침례교회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배우는 자들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도구가 있다면은 바로 내가 경험한 것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해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 아닐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결코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지저스 라이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공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공과의 주된 컨셉은 바로 이겁니다. 1번이에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2번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신호등 테마로 가는구나. 이번에도 똑같이 가는구나.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공과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라이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때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이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공과가 바로 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공과다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의 구성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아이스 브레이크죠. 아이스 브레이크는 공과의 내용을 환기시킬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나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지나가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레디가 약간 다릅니다.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레디가 이번 시즌 말고 전 시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학생용 공과에 조그만한 사진으로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진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교사용을 보고 읊어주시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레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사님께서 교사용의 맨 앞면을 보시면 QR코드 4개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레디 QR코드를 찍으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옆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이게 예시가 필요한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산 모양이 되잖아요. 이거를 캘린더 같은 데에다가 끼워 넣은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혹은 세울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워서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반으로 A4 용지를 뽑아서 접으면 한쪽에는 그림이 나오고 한쪽에는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용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이제는 레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레디 QR코드를 찍으시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레디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수자료 탭에 레디가 업로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면 자, 레디는 성경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설교 요약이 레디의 내용의 줄을 이뤘었는데 이번에는 설교 내용보다는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 주셨던 그 부분들을 다 이야기로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헷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한 번 더 리와인드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혹은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외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방식의 활동들이 세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활동은 무엇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것들을 우리가 고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레디에서 그 교수 방식이 약간 바뀐 것 외에는 약간 대동소이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위클리 미션에서 드러납니다. 위클리 미션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위클리 미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위클리 미션을 보여드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유년부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자, 위클리 미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예 책 안에다가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 안에 쏙 들어가는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 솔직히 가져가지 않으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과책은 교회에 두고 가더라도 맨 첫 주에 이걸 분리해서 이것만큼은 집에 가져가서 꼭 실천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더 동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참 다행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의 바람대로 가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보면 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위클리 미션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과 구성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레디가 달라졌다. 레디에서 교사들이 피드백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학생용에 들어가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좀 이거를 잘 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크게 넣어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있는 위클리 미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위클리 미션이 유년부하고 초등부는 이렇게 책 속에 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고등부는 이번에는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부는 어떻게 돼 있냐? QR코드를 찍게 돼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QR코드를 찍어서 학생용에 있는 위클리 미션 QR코드를 찍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매 주마다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위클리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위클리가 없는 게 아니라 QR코드로 찍어서 다운받아서 핸드폰에서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신호등 콘셉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4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특징이 있잖아요.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으로 간다는 거, 계단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각적, 청각적, 활동적인 교수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를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천적 학습. 좀 더 실천에 무게를 둔 고의 활동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클리 미션이 있다. 생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미션은 4대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처음은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삶, 그리고 네 번째가 관계. 이렇게 말씀, 기도, 삶, 관계라고 하는 4대 영역에서 우리가 한 주간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위클리 미션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우리가 체크할 거는 사실 톡이나 전화로 위클리 미션 잘 하고 있니? 라고 확인해 주는 것.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친구들이 직접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자신이 직접 체크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한 주에 한 번씩 제출해서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위클리 미션을 잘 해왔구나. 이런 것들. 이번 주는 조금 부족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시면서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위클리 미션을 빠짐없이 이렇게 잘 수행한 친구들에게는 포상도 해줄 수 있겠고요. 우리의 교육 목표는 4가지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 66권을 어찌됐든 성인이 되기 전에 교회 학교 시절에 어찌됐든 성경 66권을 한 번은 읽어보자. 훑기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공과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호등 컨셉트를 계승했고 복음적 접근을 꾀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방금 강조드렸던 실천 중심의 교육, 실전에 좀 더 강력하게 다가선 고활동, 그리고 위클리 미션을 통해서 실천적 학습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공과의 가장 주된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이 1년차 때는 구원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사이클을 살펴보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살필 겁니다. 그렇게 1년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2년차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쭉 훑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의 내용들을 훑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타락한 인간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훑어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차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역대하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 그리고 2학기 때는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외침들을 했는지 그 선지자들의 외침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는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그리고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살펴봄을 통해서 임박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6권을 살펴보면 이제 제가 드린 자료 가운데에는 전체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커리큘럼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리큘럼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각각의 이제 구성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이에요. 이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은 친구들 공과에는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틀만 들어가 있어요. 타이틀만 들어가 있는데 교사용에 보면은 자세한 코멘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교사용에 보면은
대본과 함께 코멘트가 나오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교사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말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갖가지 게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을 하는 이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흩어져서 분반 모임을 하면 처음에 분위기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간단한 게임이라든지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어찌됐든 말씀을 환기를 시켜주면 그나마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산만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분반 모임에 들어왔구나 정도는 분위기는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까지 환기가 되면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설명하실 때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한 번 노테이션 정도 돌아가면은 적당하게 마무리를 해주셔라. 보니까 재밌는 활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피를 받으면 더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니라 레디, 셋, 고, 위클리 미션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냥 연결 다리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벼운 게임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주의 본문을 담을 수 있는 활동들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말씀을 어느 정도 환기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디로 넘어가죠. 아까 우리가 레디를 봤습니다. A4 용지를 반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들고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캘린더에 꽂아서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마주선 상태에서 학생들은 그림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이야기를 보고 마치 이야기책 읽어주듯이 읽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교사용 맨 앞페이지에 있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을 받든지 혹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셋 활동은 똑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대본으로 쭉 풀어놨다라기보다는 활동 배경 조금, 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다?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뭐다? 어떻게 활동할 수 있다? 도입할 땐 이렇게 하셔라. 결론을 내릴 때는 이렇게 하셔라. 라고 대본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대신 그 활동의 배경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의 피드백이기도 했어요. 사실 대본으로 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실어주는 것보다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바꿨다는 것.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공과를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용자들의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활동들을 첨가해서 판형 자체도 굉장히 키웠습니다. 왜 그렇게 판형을 키울 수밖에 없었느냐?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만화만 보고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소통의 벽에 부딪히더라. 라고 하는 애로사항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판형이 커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고입니다. 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리와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위클리 미션. 그래서 4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기도, 삶과 관계. 이 4가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뤄가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영역에서의 말씀 실천에 주안점을 두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친구들이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이번 주에 배웠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게 바로 기대 효과예요. 말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이냐. 선데이 크리스천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신앙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이고 또한 위클리 미션의 목표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뺄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거는 선생님들께 한번 번외 활동으로 추천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페이지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I 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반 모임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월간 번외 활동으로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년교사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냐면 트루스 알고리즘이에요. 진리 알고리즘이다. 진리 논리 구조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메커니즘, 삶의 모든 운영 원리들을 진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영상 뜨면서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장 많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 우리 알고리즘에 이런 게 뜨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리즘에 뜨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뜨는 거죠. 유튜브에 영상을 띄워주는 이 메커니즘, 기본 원리, 그러니까 논리 구조, 그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본 영상과 유사한 영상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튜브는.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아, 알고리즘에 이거 떴네? 이거는 사실은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범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거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트루스 알고리즘,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앙적인 것도 이제 챗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그런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목사님한테 찾아가지 않아도 챗 GPT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챗 GPT나 제미나이가 2단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걸러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머릿속의 알고리즘이 진리로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AI한테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우리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포인트이고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사로서 공과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지향해야 될 궁극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궁극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AI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AI는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주시면서 번외 활동으로 제가 연초에 그 지필자 회의하면서 알려드렸던 그 AI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넌저시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제가 트루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과 번외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사고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디어만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리는 거는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 다 하는 거 알죠.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선생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번외로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해주시면 얼추 우리가 전달해 드려야 할 내용들은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중고등부는 레디가 QR이 아닙니다. 자, 이게 중고등부 학생용 교재예요. 지난번 교재와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 보이시죠? 자, 청소년부도 보여드립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조그만했는데 이제 크기가 좀 커졌어요. 정사각형입니다. 18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객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한 장 넘기면은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레디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은 여기 아래에다가 넣었고요. 위클리 미션은 어디에 있느냐면 학생용 공과의 제일 처음 페이지에 이렇게 QR로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학생들용 공과에도 QR코드가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꼭 고지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QR코드를 찍어서 자기의 핸드폰에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궁극적인 종착점은 이 위클리 미션을 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저희 원 안에 개발자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 그러면은 초등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신 거죠? 제가 유년부를 샘플로 보여드린 이유는 초등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초등부도 보여드릴까요? 초등부도 보여드려야겠죠? 잠시만요. 초등부도 마찬가지로 위클리가 이렇게 책 속의 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들은 유년부랑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유치부는 거의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 똑같거든요. 구성은 똑같아요. 게다가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똑같아요. 유치부에 위클리 미션을 넣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치부에도 위클리 미션을 넣고 싶었습니다. 넣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벤치마킹 한 공과가 파이디온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이디온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클리 미션을 파이디온에서는 유치부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만들기로 되어 있거나 굉장히 사파도 많고 다양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집필을 하게 하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치부에서는 저희의 작업 캐파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위클리 미션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력이 된다면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랬던 거고요. 질문을 주셨는데 인포그래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일부는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과 일정이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밀리다 보니까 그걸 신경을 못 썼습니다. 결국에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한다라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 그거는 저희 지저스라이터 오픈 채팅방에다가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오픈 채팅방에다가 공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했다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또 교재 하나를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제가 또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인포그래픽을 완성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면 1월
공과가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올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월 전에 업로드가 안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아, 저놈 일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사실은 위클리의 말씀 부분이 그 성경 읽기표의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집필을 그런 방향으로는 하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좀 반강제적으로 접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혹시 이해가 가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좋아요. 한 1분 정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소통하고요. 8시에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내년에도 매주 공과 내용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이거는 저는 올리고 싶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리고 싶은데 방식을 좀 바꿀까 해요. 왜냐면은 제가 30분을 내리 떠들잖아요. 역량의 한계를 느낍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가 30분 동안 주저리 떠드는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만들기가 있는 때에만 좀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해설 강의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동일한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님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예. 몇 가지 변을 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 발치를 해가지고요. 발음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예, 혹시 별다른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채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예, 채널이 커야 됩니다. 저희가 780명까지는 늘어났는데, 이제 유튜브 검색 창에, 예, 교회진흥원 치시면은 저희 거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마 박사모님 뿐만 아니라 저희 전달 강사님들께서도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달 강사님들께서도 아마 태반이 구독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찬양도 있고 이제까지 저희 세미나 했던 세미나 영상도 있고 예, 다양하게 콘텐츠들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어찌됐든 공과 해설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좀 계획하기로는 라이브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 말 더듬는 거 봐서는 답도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호기롭게 라이브를 한번 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제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그 공과 해설 강의에 대한 그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어는 갈 텐데 아직까지 새로운 공과에 대해서는 컨셉이 확정되지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됐든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